안녕하세요, 랜덤팀의 류서입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떠서 이거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기존에 보여드리던 포맷과 좀 다르죠. 화면이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23일 11시에 일단 나왔고요. 24일 조간부터 이제 보도가 되고, 인터넷 방송은 이제 23일 목요일부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일단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1조권 완화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9m에서 10m 완화되는 거 확정됐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 되냐가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참고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월 5월 공포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게 공포하고 이제 예정 기간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거칩니다. 11월에 시행된다고 해요. 11월에 시행이 되면 이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조례,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하게 돼 있죠. 그 조례 개정 작업까지 거치게 되면 아마 12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지금 각 지자체 건축사회도 아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축 허가 들어가실 분들은 길게 뭐 설계 한 4, 5개월 잡는다고 하면 올해 여름 정도부터 계약을 하시게 되면 요 9m에서 10m 완화 받는 거를 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혜택이 뭐가 있냐 를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일조권 완화되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찍어둔 거 있는데, 사실 건축주분 입장에선 층고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설비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해지고, 대신 공사비는 좀 뭐 그런 게 좀 편해지고, 공사비가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층고가 높아지고 외피에 대한 면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9m라는 층고 안에서 상계층을 우겨넣기 위해서 뭔가 편법 이나 억지로 좀 달재 같은 거 훼손하면서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뭐 저희 나름대로 뭐 10m가 완화가 된다면 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영상으로 콘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요거 바뀌는 거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5월에 공포한 다음에 11월에 시행한다. 그 다음에 조례까지 개정되면 12월에 건축허가 넣어서 이제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해외와 같은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였고, 3월 중에 기숙사 건축 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여러가지 공유주거 서비스들 있죠. 국내에도 이제 여러가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기존에 있던 건축법 내에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다중주택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고시원의 건축 기준을 가져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을 어쩔 수 없이 따라하면 뭐 여러가지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시설들까지 많이 넣어가면서 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이걸 정부에서 이제 인지하고, 이런 공유주거 서비스, 임대형 공유주거 서비스를 정말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그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 안에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의 하위로 신설이 되는 거고요. 기숙사를 보면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 규모에 관하여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임대형 기숙사를 보면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개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처럼 개인 공간은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게 가져가되, 공용 시설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여러가지 건물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너가 운영을 해라. 임대형이기 때문에 아마 뭐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그런 혜택도 따라올 걸로 보이고요. 한 가지 근데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한 거는, 3월 중에 건축 기준도 고시한다고 했는데, 요게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층수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대형 기숙사가 정말 규모가 커지면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그 아파트 규제를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제 수준에서는 아마 근생이나 다세대 뭐 다가구 요 정도 수준에서 규제를 풀고 주차를 줄이고 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뭔가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요 사업자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뭐 3월 중에 기숙사 건축 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기다려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자본적 이득을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건축 형태도 한번 사업의 형태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건 좀 별거 아니기는 한데 요거 필드에서 시행하시거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실 내용이긴 합니다.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확산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촉진한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허가관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의무 배치 인력 자격 요건을 건축 구조기술서에서 시공기술서까지 완화한다. 그 다음에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 심사를 하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게 다락이 있죠. 다락의 형태, 다락의 높이, 다락에 대한 지침은 사실 지금까지 뭐 가중평균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1.8m 이하, 평지붕 1.5m 이하였기 때문에 이것만 맞추면 상관없었는데 각종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지침이라고 해서 다락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락의 형태까지 규제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4층이나 5층에 일조사선 생기는 그 테라스 부분에 이중 발코니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임의로 해석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요거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2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 2년 전에 나온 내용이 드디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거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해서 왜 강남구에선 되고 왜 성동구에서는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제발 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 지금 전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1조건 완화가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개정되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된다. 그 다음에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겠다. 요 세 가지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1조건에 대해서 예민해 하실 텐데 생각보다 빨리 바뀌진 않아요. 뭐 이거를 이제 그럼 지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건축이 당장 필요하면 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아니면 굳이 빨리 할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요거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축은 마음 먹으셨을 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랜드북 컨텐츠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